일단 저는 대학 설립인가 제도의 전환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이지 기존의 의과 대학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 관료라 해야 하나 그 사람들과 정책 결정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다고 분석을 하였고, 현재 대학 서열 구조에 기반한 의과 대학 기득권을 고수하고 싶었던 대학 본부가 사실상 대학의 간판인 의과 대학을 폐지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또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에 수능 의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의전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한 번 내적 논리에서 한 번 외적 논리로 변질되는 정책 동기의 변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의전 제도 도입 정책은 학생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의학 교육계의 주장을 무릅쓰고 강행됨으로써 정작 이 문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묵살해온 측면이 있어 정책 당사자와의 충분한 합의가 없는 정책 추진이라는 문제점과 정부가 의전 제도를 제안하고 각 대학의 참여를 권장하는 과정에서 의학 교육계가 공식적으로 대응 방안을 꾸준히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문제점을 분석했고요. 이게 주된 실패 원인을 보는 게 정책 문제 인식의 실패로 정부는 의학 전문 대학원 도입과 관련해 문제의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형성을 추진했다고 분석을 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원래의 정책 목표가 변질되는 정책의 일관성이란 특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비효과성을 낳았다고 볼 수 있고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사전에 조치하고 대응할 것인지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문제 상황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와 문제 상황이 동태적이고 이게 불확실하게 되면 정책 내용이 불명확하게 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제 논란이 계속 끊이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으로 집행의 성공을 어렵게 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의전제도 도입 후에 해당 제도가 이공계 인력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공계 위기론이 제도에 반대하는 논리로 등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2004년 8월에 실시된 제1회 MAT 시험에서 이공계열 수험생들의 성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전 최종 합격률도 84%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의 마련보다는 임시방편적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의 전환을 유도를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쓰기보다는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에만 너무 몰입하였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남자 의사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근무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전공을 살리면서 비교적 편하게 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을 값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의전원은 남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도 군필자가 많아서 군의관 수급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는 그렇게 막 늘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 집행 부분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하지 않을 시 교육개혁 정책인 BK21에서 배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승인도 불가하고 의대 학사 편입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지키지 않아 의학계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교육부와 서울대 갈등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요 의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제재로 정책을 이루려고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정부의 정책 수단 선택에 있어서 정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조사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합의 도출 한계로 인한 의사 전달 왜곡으로 집행에 효과가 좋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의학교육의 핵심적 위상을 가진 수도권 의과대학들의 전환 움직임은 없고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 의대들이 주로 전환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기존 의과대학 체제로의 회기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예산 지원과 같은 물적 자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도입 시기와 전환 유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많은 대학의 전면적인 제도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향후 제도의 도입과 전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유발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고 의학전문대학은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부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에서 집행자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입 10년째 전국 41개 의대 중 4곳만 유지되는 것으로 과거의 제도로 회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고 연구 의사 취지와 무색하게 의전원은 입시적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정부는 입시 전략으로 바뀐 의전원 제도를 폐지하고 이후 2020년까지 남은 3개의 의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책의 효과가 예전 제도가 이제 정책에서 이제 집행될 때 효과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조사한 거는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의정대학이 이제 막 운행되는데 가장 큰 그게 중심되는 게 제가 봤을 때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7만 원 이제 사립대는 이제 1,823만 원으로 이제 좀 부유하지 못하면 의사가 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집행했을 때 의전제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상 심리로 처음에 이제 의전제가 이제 목표했던 게 연구 쪽으로 치우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나도 이제 돈을 그만큼 벌어야지라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보다는 진료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효과와는 다른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실패했다고